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의 영상은 수학 컨텐츠가 아니라 철학 컨텐츠인데, 오디세이의 그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을 음, 철학적으로 이제 이미 그건 다 찍어 놓은 상태이고 나중에 올라갈 것이고,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부분도 또 따로 찍을 건데, 번외편으로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문제로 보입니다. 를 통해서 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한번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음, 이 문제가 대체 뭐냐, 풀어보긴 풀어볼 건데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문제풀이에는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문제조차도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들어가 있다. 그걸 보기 위한 거죠. 사실 이제 이 부분까지만 보면은 고1 수준일 텐데 이 아랫부분이 아마 고2 수준까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이제 요즘 교과 과정을 제가 이제 최근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개차 수열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개차 수열도 있고 해서 혹시 이게 안 들어간다면은 제가 뭐 쉽게 할 거니까. 이 정의역이 이제 이게 n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내추럴 넘버니까 자연수라는 의미겠죠, 정의역이. 이렇게 갈 때 이쪽 부분, 이쪽 부분, 그래서 이쪽이 이제 정의역이죠. 정의역. 그러니까 자연수인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펑션에 1이 들어갈 때는 값이 4라고 나와 있어요. 초점이 좀 왔다 갔다 하네. 내 손이 들어가면. 그리고 A랑 B라고 하는 수는 자연수에 속한대요. 손을 떼면은 이게 초점이 맞는군요. 손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면이니까는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볼 수 있겠죠. 이 펑션 안에다 A하고 B를 더한 것, 그 값은 각각 펑션 A하고 펑션 B를 합한 거랑 같대요.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또 주어진 조건이 A1은 3이래. A1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열이란 얘기겠네. 그죠? 수가 질서 있게 1, 2, 3, 4, 5, 6, 7, 8 나열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an 플러스 1 빼기 an은 fn이래요. 등차가 되겠네요. 등차가 an 플러스 1과 1과 an과의 관계가 등차니까는 이 fn은 결과적으로는 개차 수열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너무 많은 걸 건너뛰고 하고 있죠. fn이 이런 식이니까 한 개씩 해볼게요. 해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하라고 이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ak에다 1부터 10까지 넣은 것을 한번 더해봐라, 더하기를 해봐라. 덧셈 문제죠. 덧셈 문제. 자, 어떻게 해볼까? 일단 요
fn으로 항의 차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는 fn 한두 개만 하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f1은 4로 정해져 있어. f1은 4. f2는 만약에 a, b가 둘 다 자연수이기만 하다면 f1 더하기 f1이 f2가 되는 거야. 8. f3은 2하고 1하고 하면 되겠네. 12.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는 이렇게 나온 개별적인 것들을 일반화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추상화, 그죠? 그러면 fn은 어떻게 될까? 4에다가 1, 2, 3 곱해주면 나오죠. 여기까지만 문제를 내면 참 좋을 텐데 이 뒤에도 문제가 있어. 제가 지금 많은 문제들 속에서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바로 찾아가지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일 수 있죠. 근데 쫄지 맙시다. 하나씩 하면 돼요. 여기 주어진 대로만 하면 돼요. 논리학은 주어진 거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답이에요. 수학은 연역적인 학문이고 논리학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 시간 정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센 수학도 있고 뭐도 있고 하겠지. 그런 데에서 배우는 것들은 연역적인 거 이상의 것을 뭐 이렇게 깊이 배우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제는 이 수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 말고 수열에 대해서. A1이 3이었어. 근데 A2를 알고 싶어. A2는 3을 뺐을 때 F1이 나오겠네. 그죠? 1, 2니까 F1이 뭐야? 4. 그러면 A는 7이죠. 이런 다음에 이제 경험치가 좀 많고 훈련이 많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계산을 안 할지도 몰라.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한 번 더 해봐야겠지. 그래도 F2는 7이야. F3을 알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는 F1에서부터 10을 더하기 할 거거든요. 여기 빼기 F2, A3에서 A2를 빼면은 A가 뭐라고? 7. 이때 값은 뭐냐? F2, 8이 나와. A3은 15가 되겠죠. 근데 수학에서 혹은 논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규칙이죠. 패턴을 보면은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겠지. 한 번 더 해보자 그래. A3은 이 꼴을 뺐네. 15야. A4 빼기 15는 요 놈이 들어갈 거 아니야? 12가 그러면은 A4는 27이 돼. 그죠? A1도 6이 있지만 6에다 한번 써볼까요? A1은 3, 4, 8, 12. 당연히 차가 FN으로 주어졌으니까는 4n씩 차이가 나지. 그죠? 그럼 괴차수열이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A1 값인 3은 그대로 가죠. 다음 플러스 K가 1부터 n-1까지 어떻게 된다고? 4n 4k
요거를 계산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AN이 나오는 거지. 물론 지금 여긴 개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겠네. n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네. 같거나 커야겠네. 그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3 더하기 4는 빼주고 2분의 n-1 그 다음 n. 왜냐하면 이제 1에서 n-1을 더해주면 n이 나오고 그걸 반으로 나눈 수를 몇 번, n-1번 곱해주면은 이 합이 나오니까. 그리고 원래 있었던 4는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이게 그 식이에요. 정리해볼까? 3 더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n 2의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 an이죠. 2보다 같거나 클 때. 근데 1일 때도 성립하나 한번 볼까요? 1, 1, 3 성립하네? 그러면 n이 1보다 그냥 다 성립한다는 거죠. 지금 한 화면에 잡히나? 잡히는구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만 해주면 되지? 여기에다가 1에서 10까지니까는 시그마를 씌워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시그마를 씌워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에다가 n은 1부터 10까지 하면은 우리가 최종 알고 싶어하는 최종값이 나오겠죠.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자, 제가 그 수학 컨텐츠를 말로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푼 거는 7년 동안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빨리 계산해서 내가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혹시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는 이걸 지금 왜 풀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앞쪽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는 저는 이제 풀 때는 늘 연필로 푸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잘못 풀면은. 자, 바로 집합과 명제를 보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오랜만에 이런 문제를 풀었어. 저 문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집합은 어디 나와 있죠? 집합. 정의역 자체가 자연수라고 하는 집합이네. 그렇죠. 그리고 이 함수 값도 특정한 A, B도 특정한 집합에 속해 있고 함수 값도 특정한 집합 안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하면은 이 부분 있지? 이렇게 된다. P명 Q이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명제라고 표현해. 명제. 여기에서는 이제 굵게 해야겠지. 참인 명제니까 이 문제풀이의 전제가 되는 참인 명제를 이 출제자가 제시를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고2쯤에 배울 거로 생각되는, 고1 때 배우나 모르겠네. 어쨌든 수열도 뭐 점화식도 있고 계좌 수열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다시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때 거의 초반에 배우는 게 집합과 명제예요. 그리고 집합과 명제, 아리스토텔레스, 어디 보이나? 여기다 써도 보이려나? 아리스토텔레스 선생, 그 다음에 칸트 선생, 그 다음에 칸트가 아니라 토어 선생, 뭐 실베르트 선생, 또 아이고 러셀 선생, 이런 수학자들이 고대에서부터 근대 현대 동안 이제 계속 탐구했던 영역이죠. 논리학에서, 수리 논리학에서, 수학에서. 근데 이걸 처음으로 고대부터 있었던 그 개념을 처음으로 정리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란 얘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어 전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의 일부를 차지하는 굉장히, 이쪽은 이제 수상화된 언어죠. 수상화되어 있고 또 정합성이 뛰어난, 이 정합성의 문제가 나중에 힐베르트 선생 정도 됐을 때 문제 제기가 되면서 난제들을 뭐 기습계를 내죠. 그리고 나서 그걸 또 괴델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불완전성을 증명해내고, 근데 이 모든 출발점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다방면에 아주 뛰어났던 학자인데, 이 학자가 쓴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맨 앞쪽에 논리학이 있었어요. 논리학이. 물론 언어 전반에 해당되는. 그래서 집합과 명제와 같은 아주 수상화되고 종합성이 높은 거의 수학적인 명제들, 자연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연어로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연어로도 표현될 수 있는 거야. 지금 제가 말한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집합 안에 들어가 있죠, 소크라테스가. 그리고 사람은 죽는다, 명제죠. 사람이면 뒤진다, 참인 명제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플라톤의 제자잖아요. 플라톤까지 이제 왔던 여러 가지 사유들, 그리고 플라톤은 뭐 이제 기하학도 하고 했지만은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나누는 하나의 작업, 그 다음에 명징하게 판단 가능한, 언어로서 판단 가능한, 수학이 됐건 논리학이 됐건 이 두 개를 가지고 논리적인 전개를 해나간, 그리고 이 집합과 명제가 바로 가장 첫 장에 있었던 논리학이고, 그 논리학만 중세의 이 지중해의 이베리아 반도라든지 아니면은 이 시칠리아, 사르데니아 뭐 이런 그 이탈리아의 그 섬들이라든지
요 위쪽, 유럽 위쪽으로 넘어갑니다. 딱 요 챕터만 넘어가요. 요 집합과 명제에 해당되는 챕터만. 그게 바로 중세 신학.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꼭 신탐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냥 철학이고 학문 자체였는데, 이게 요런 것들이 바로 중세 철학을 새롭게 쓰고, 그리고 금서가 되고 계속해서 금서가 됐어. 이거 읽으면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금서가 해제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보면 안 되고 교사들만 이거를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쫙 퍼지면서 중세 마무리에 길드의 발달과 함께 대학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대학자가 나오고, 이런 논리학의 통달하고 토론의 달인이었던, 역사상 토론의 달인이었던 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양반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그 수학은 이 언어 전반에 사용되는 그 논리학 중에서 완전 추상화된 거. 이 1이라고 하는 거나 4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돗개이거나 사과이거나 사람이거나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추상화된 언어지.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러한 규칙이 어떤 연산을 거치면은 어떻게 되는 그 규칙이 굉장히 추상화된 거죠. 일반 그 자연어에서 굉장히 추상화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는지, 진돗개의 수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아니면은 사과를 뭐 심고 그 다음에 심고 그 다음에 심고 할 때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추상화한 거라고. 사과는 빠져 있어요 여기에. 왜냐면 사과까지 생각하면서 계산할 필요는 없거든. 계산만 하면은 4년 후에 사과가 나오고, 그다음 10년 후에 사과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최소한, 잠깐만, 10 넣으면은 수백 나오겠다. 수백. 세 개의 사과에서 10년 후에 수백 개의 사과가 나오는 그 과정을 물질성이 소거된 추상적인 언어만으로도 집합과 명제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가 늘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집합과 명제가 논리학의 가장 기본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집합과 명제 같은 아주 명징한 논리학 외에도 변증법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사학도 있고, 그 굉장히 논리학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게 가장 정합적인 거지. 그리고 나중에 수학으로 발달하고. 그래서 오늘은 다소 번외편의 느낌으로 뜬금없이 수학 문제를 하나 풀었습니다. 고1, 고1에서 고2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쉽게 풀지 않았나요? 되게 하나하나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사실 이제 수학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안 쓰고 바로 패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겠죠. 바로 식을 세울, 이것까지만 보고 바로 이 개차수열의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연습이 많이 되면은. 그렇지만 그 의미를 한번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놈이, 우리는 배운 적이 있나? 수학책에서 배운 게 아리스토텔레스 건가 싶은데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거.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사고를 훈련시키고. 그러니까는 청나라의
황제들이 그 수학을 공부를 하고 막 그랬던 거야. 알렉산드로스 저기도 이집트의 그 왕도 수학을 공부하고, 유클리드한테 왕도 없냐, 왕도를 좀 과외 선생님인데 좀 쉽게 가르쳐 달라. 왕도는 없다. 근데 왕도가 없어도 이제 이 문제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찬찬하게 생각해보면 별건 아니다. 그리고 상당히 한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영향력을 줬던 게 바로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거 위주로 배워요. 오늘은 번외편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사실 본 겁니다. 감사합니다.